예, 7월 1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에서는 어제 이재명 재판 이야기 먼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재명 그 8번째 재판 출석했나요? 예,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 그리고 이 백현동의 4단계 그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한 것,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또 성남시 그 사무관 출신 이 공무원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정인으로 나왔는데, 또 이재명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무관 출신하고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였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좀 의미 있는 내용 같은데. 내용을 보면요. 예. 내용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호주, 뉴질랜드 방문할 때 예. 실무자죠, 실무자. 예, 예. 근데 그때 그 정진상이나 예. 이재명 측에서 이제 원래 트램 견학한다 했잖아. 네, 트램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지상에 거예요. 다니는 그 기차 말이죠. 예, 네, 호주는 트램 선진국이 아니에요. 트램은 저 북유럽 쪽에 그런 많죠. 노르웨이 뭐 이런 쪽에. 예. 근데 그때 우리 골프나 치고 요트나 타고 예. 좀 이게 시로 가면서 그때 대장동 인허가를 한두 달 앞둔 맞습니다.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작전 짜는 예, 예. 이런 게 놀러 가는 여행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한 거죠. 비밀에 붙이라. 예. 기자들이 알면 시끄럽잖아요. 예. 일단 이게 보안 유지. 그때 비밀에 붙이라고 지신 거예요. 이재명이 그 뭐 성남시 재정 긴축한다고 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막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외국 나가면은 그 기자들한테 막 그 추적당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그 성남 도계공에 예. 사기계 바깥치기란 거예요. 원래 가기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거는 이게 안 되니. 그거는 트램 전문가겠죠, 아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하고 맞는 예. 김문기. 김문기가 더 편한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가 편하면 카트를 유동규가 운전하지. 그럼요. 근데 김문기 보고 예. 골프장에 카트를 운전해라. 요트도 김문기만 탔잖아. 그렇죠. 유동규는 돈만 했잖아. 예, 예. 야, 이거 황당합니다. 김문기가 카트 운전하고 네. 유동규는 따라가고 그다음에 요트를 김문기만 탔다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바꿔친 거죠. 이런 적나라한 과정을 그 사무관 출신 네. 공무원이 검찰에 진술해나니까 이걸 이제 정인 불러가지고 이재명이가 변호사가 답답하니까 네. 이재명이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뭐 야 이게 비밀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어떻게 출장 일정표가 있는데 비밀이 되느냐 네, 네. 이런 식으로 추궁하고요. 네.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재명이가 밀리잖아. 네. 이 공무원이 자기 기억대로 솔직하게 그 대면 보고까지 다 이야기해준 거예요. 네. 대면 보고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좀 말이 딸리니까 네, 네. 나중에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네. 아니 당신 그 사급으로 승진 못해가 불만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 이렇게까지 인신공격했다니까. 어제 제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물어보니 이재명이가 혼이 많이 났대. 판사한테. 판사한테. 좀 이렇게 재판에 관련 있는 질문을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정인을 그 인신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어제 재판이 벌어진 건데 이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김문기를 이게 몰랐다. 이거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그 요즘 이게 그 방송을 종편 나가면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좌파 쪽에 2명씩 오잖아요. 변호사들. 막 이게 회식도 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주로 정보를 얻는 게 뭐 조상호 변호사나 이성훈 변호사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현근택하고도 제가 전화 자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재명 관련해서. 그럼 이게 이재명 측의 이 선거 전략의 핵심 뭐냐? 자기들이 이번에 그 선거법 중요한 이야기 들으셨네요. 뭐냐? 총선 전에 절대 일심이 안 나게 한다. 야, 이거 보고 제가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 총선 전에 일심이 안 나게 한다. 선거법은 원래 633이죠. 예. 1심이 6개월 내에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 6개월 지났습니다. 그래.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예, 그런데 그러면 9개월을 더 끌겠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한테도 계속 쓸데없는 거 물어서 4번 나게 한다는. 벌써 4번 나왔어요. 그러네요. 계속 쓸데없는 걸 물으면 4번 나오잖아. 앞으로 이게 백현동 또 나와야 돼. 그리고 동의해도 되는 직원까지 다 정인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 직원도 이게 굳이 정인 안 넣어도 되거든. 이미 검찰이 진술했잖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심 전에 100만 이상 놓으면 이게 난리 나지.
그렇죠. 아무리 1심이라도 1심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그렇죠. 이게 434 토해내. 민주당 토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배지 날라가고 당대표 날라가잖아. 날라가고 출마 못하고. 그러니까요. 1심 전에 무조건 이게 선고가 안 되게 막아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도 얼마 막아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청진우설했네. 예. 지금 이게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지금 이게 오늘 7월 달이잖아. 예, 예. 그럼 이게 또 6개월이 남고. 그렇죠. 내년 총선이면 4개월이면 10개월이 남는 거예요. 예. 10개월까지 끌어야 된다. 야, 이게 저는 이재명의 문제인데 더 문제가 있어요. 뭐죠? 바로 이 판사가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김명수 판사.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가능하냐? 그 재판부가 자기들도 그 재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 이거를 여쭤보려고 한 거죠. 지금 이게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주 4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살인적이라 안 돼요. 예. 주 4회는 안 돼. 예. 근데 주 2회 정도는 해야죠. 법에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일주일에 2번을 할 수 있잖아. 주 2회. 예. 근데 지금 판사가 격주에 한 번 하죠. 2주에 한 번 해. 예. 아니 주 2회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2주에 한 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4번 차이 나잖아. 아, 예. 주 2회 했으면 예. 지금까지 한 거 8번. 몇 주면 되잖아. 예, 그렇죠. 아니 이게 판사가 왜 이러냐고. 예. 이게 김명수의 주특기입니다. 불리한 건 끌어. 송채로 그냥 10년 끌어. 아, 그렇죠. 이게 김명수의 주특기입니다. 예. 이 정도면 옛날에는요. 법원장이나 그 법원 밑에 수석부장이 있잖아. 예. 항상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재판을 독려합니다. 아, 빨리빨리 하라고. 약속 지키라. 4개월 내에 행사 끝내라. 예, 예, 예. 이게 독려합니다. 예. 이거 옛날에 독려하다가 판사 막 수사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옛날에 신영철 부장인 거 예. 있어요. 예, 예. 아, 이게 대법원장이든 법원장이든 이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OECD 통계에 보면 재판이 10% 지연되면 예.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2% 떨어집니다. 아이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재판이 4개월에 할 거 한 달 더 늘어나면 그럼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면 예. 이게 반국가적인 거죠. 반국가 세력이네. 그렇죠. 맞잖아. 국민의 사법 신뢰가 떨어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이 판사 반국가 세력이야. 예. 제가 볼 때는 예. 뭐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저는 이게 심각합니다. 김명수 그 임기가 언제까지죠? 9월. 근데 김명수가 9월에 물러나도 예. 새로 대법원장 오면 또 이게 청문회하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하면은 그럼 내년 갑니다. 그러니까 법관 인사 이동하고 하면은 예. 또 내년 가고 그리고 또 인사 이동하면 또 바로 선거를 못 하니까는 또 뒤로 미뤄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이게 백현동은 시작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정인이 지금 얼마 남았느냐고. 예, 예. 필요 없는 정인을 계속 부르고 예. 또 이게 불른 정인은 쓸데없는 걸 계속 많이 물어서 또 오게 만들고 이 전략입니다. 예, 예. 이게 바로 김명수 사법부와 이재명 민주당이 공모한 거예요. 공모해서 이게 재판 끌자. 시간 안 녹게 하자. 예, 예. 총선만 넘기면 우리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예. 허지부지 된다 이거. 예, 예. 솔직히 또 사법부가 눈치 보겠죠. 예.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버리면 예. 이거 어떻게 100만에서 때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심각합니다. 그럴 심각한 지금 생각이 여기 있구나. 이게 총선 전에 1심이 안 나오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예, 6개월에 내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남은 게 지금 10개월이 넘게 남았잖아. 예. 6개월 했잖아.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저는 이게 강력하게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이 있잖아요. 근순이라고. 예. 근순일 이 대법원에서 결국은 이 파기환송 무죄 취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재명이 기사 회생해서 다시 대권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새로운 또 재판 거래 이것도 일종의 재판 거래네요. 뭐 서로 그렇죠. 뭐 계속 그거 미루는 걸로 지금 그 김명수와 같이 이심 전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권순일에 대해 제가 권순일이 비서했던 판사도 예. 제가 만나봤어요. 예. 권순일의 비서를 했던 판사예요. 근데 이 권순일이가 제일 대법관 비서는 판사인가요? 예. 오. 판사들이 합니다. 근데 권순일이가 제일 친한 분이 김선수래. 김선수. 예. 명수가 아니고 예. 선수. 예. 이자가 이게 실질적인 대법원장이거든. 아. 민변 회장하다가 예. 대법관으로 간 거예요. 예. 민변 회장이야. 예. 김명수는 그 좌파 서열로 보면 선수보다 한참 아래야. 그래요? 춘천지방법원장을 그냥 대법관을 시켜준 거죠. 김명수 뒤에 선수가 있네. 위에.
뒤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 김명수 위에 선수. 제가 항상 실질 대법원장은 김선수가 좌파의 우두머리입니다. 민변 회장. 김명수 위에 선수가 있네. 예, 그 제일 문제가 진짜 선수가 있네요. 예, 지금 문제가 제일 존경하고 아끼는 분이죠. 이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명수는 그냥 뭐 얼굴 마담이나 봐야죠. 원래는 좌파 내에서는 우리법 연구의 초대장이니까 했지만 이게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바로 가가지고 그럼요. 별로 이게 투쟁 경력이 없어요. 운동권 경력이. 그런데 권순일이가 김선수하고 최고 친하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저는 거래 의혹이 없는가. 지금도 이게 대법관이 7명이 민변 우리법 연구 7명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장 제가 김정중이를 요즘 제일 비판합니다. 김정중. 김정중. 이자가 이게 김명수만큼 나쁜 자다. 왜냐하면 이게 김명수의 최측근인데 70년 동안 처음으로 판사들이 직접 추천 투표해가지고 법원장을 시킨 처음입니다. 그때 최초입니다. 됐었죠. 김정중. 이자가 이게 그 모든 재판 진행이나 그다음에 그 영장 담당 판사 보직을 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대법원장이 임명은 형식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지방법원장이니까 이자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장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잖아요. 박영수처럼.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독려해야 되잖아. 왜 진행을 빨리 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방치하고 있잖아. 이게 저는 심각한 지금 좌파 문제다. 재판 거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명수 개인의 여러 가지 사법을 있을 거. 김명수도 사법을 있을 거가 있다. 그때 그 임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관련해서 뭐 국회, 뭐 민주당 눈치를 봐야 된다 해서 빨리 사표 내라고 해서 그것이 녹음 그 파일이 공개가 되고 또 어떤 간사 테크 문제도 있고 해서 김명수도 사법비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법원 전체의 일종의 뭐 사법농단 행태죠, 이것도. 사법농단 행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김명수는 나중에 또 재판 받으면은 그것은 질질 끌지 않겠네요, 그때는. 새로운 그 사법부 체제가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을 우습게 보는 게요. 아니 법을 집행하는 게 법원이잖아. 그렇죠. 선거법은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저거 맘대로 일단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해. 훈시 규정으로. 그 해석도 저는 문제가 있다 봐요. 아니 법을 저거 맘대로 해석을 해. 그런데 아무리 그래 뭐 훈시 규정 예를 들어 재판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법원에 뭐 불이 나가지고 재판이 좀 늦어졌다. 그럼 이게 무효할 수는 없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태연하게 6개월 넘겨도 2주에 한 번씩 불러서 다 받아줘. 태연해. 6개월 넘어도 긴장감도 없어. 법원에 가면 이게 완전 저는 문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재명 재판. 그때 법조 처리 기자들 사이에 그런 말은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이 경찰은 때려서 조지고 그 과거에 피자를 막 때려서 조지고 검찰은 불러서 조지고 계속 부르고 이 판사는 밀어서 조진다. 밀어서 이것도 사투리가 큰한데 재판을 그런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게 송철호 건이에요. 울산에 송철호 건 있잖아. 이게 재판이 제가 보기에 이게 당군 일의 최대가지 않을까. 이게 오래 갈지 아니면 이재명이 본 재판 있죠. 대장동 위례 FC 있잖아.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과연 이게 송철호냐 이재명이냐. 당군 일의 최대로 긴 재판이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 그때 저도 기억합니다. 김명수가 처음에 대법원장 지명되고 나서 춘천 법원장으로 있다가 고속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그 백팩 메고 그렇게 하고 첫 마디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아니 재판이 어떻게 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막 밀어서 조시는 이런 그 일이 나오고 또 하나가 이 어떤 법원 판결 자체, 법원 판결을 미루는 것도 그렇지만 판결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 많았는데 어제 그 박용수 이 기각이 됐던데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저도 그래서 그 판사를 보니까는 저번에 더 탐사 예. 강진구 기자 그것을 또 기각을 했던 판사던데 어떤 판사 성향의 문제인가요? 이건 뭔가요? 뭐 저는 이게 뭐 유창훈인데요. 아, 예, 그다음에 유창훈. 이민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때 양재시. 예, 양재시. 예. 근데 이런 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제일 말단이잖아요. 임명을 시킨. 예. 이거는 이제 자기 사람을 다 임명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위에 법원장 예. 김정중, 김정중. 그다음에 예, 김명수가 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예. 자기도 이게 영장이 청구될지 소환될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하나 이제 그 기쁜 거는 김인겸이라고 있거든요. 예. 김명수 밑에서 법원행정처 차장했잖아. 이번에 뭐 소환 이자가 이게 서울고등법원의 부장인데 예. 김명수하고 같이 범행을 저질렀잖아. 예, 소환했는데 근데 소환에 안 갔죠? 불응했잖아. 예, 예. 근데 검찰에서 피해자로 공범으로 김명수가 입건했대요. 전직 부장 판사를. 예, 그러면 이게 강제로 개끌듯이 그냥 체포영장에서 예. 이제 끌고 와야죠. 음. 이런 식으로 이게 법을 저는 무시하고 있는 예. 지금 사법부가 예. 정말 이게 심각한 예. 이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고 예. 뭐 김명수 말대로 이게 뭐 국민 눈높이 하면 지금 이게 국민 여론은 이재명이 빨리 안 잡아졌냐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지. 이게 국민 눈높이 맞잖아요. 그렇죠. 정보도 있는데 아, 그렇죠. 저는 재판을 이렇게 끄는 거 예.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명수 사법체제 곧 이제 막을 내리지만은 지금까지 해놨던 일들이 계속 또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고 정말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법 정의 훼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송영길이 근데 이거 하나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송영길이 갑자기 그때 그 MBC가 먼저 불렀나요? 그때는 공영방송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피의자죠. 피의자. 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방송에 막 불러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하나 어제 그 이성윤 예.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다가 지금 법무연수원 가 있는 이성윤을 또 MBC에서 불러가지고 이성윤 현재 검사잖아요. 예. 현재 검사를 그 공영방송에서 불러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먼저인데 이성윤이가 그건 징계감이죠. 예. 원래는 이제 현직 그러니까 그 검사가요. 징계감이죠, 그거. 언론이 인터뷰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겠죠. 무단으로 나갔잖아요. 예. 신장식 그 나갔죠? 예, MBC. 예, 신장식. 나가서 게 윤석열 대통령을 막 엄청나게 비방했잖아. 예. 뭐 욕설도 하고 도량이 좁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자기는 막 연수원대 같은 반인데 예. 이러면서 꼭 자기만 바른 말했고 자기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말도 다른 사람 못했다. 말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 채널A 사건 있잖아. 예. 자기가 다 조작하고 왜곡한 거 아니에요. 예. 이동재 기자 무죄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이게 자기가 수사 독립성을 달라고 했는데 예. 윤석열이가 독립 수사를 계속 개입하더라. 예. 이런 식으로 180도 거짓말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채널A 예. 사건을 예. 자기가 이게 다 조작한 예. 사건인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예. 녹취록이 노잖아요. 그럼요. 예. 이걸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가 한동훈을 막아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현직 검사가 예. 왜 현직 검사냐? 예.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징계를 범죄 받아야 혐의가 되니까. 있어요. 그렇죠. 김학의 사건에 기소가 돼 있어요. 예. 1심은 무죄 넣었지만 항소심이 있잖아. 예. 김학의 사건. 예. 근데 더 큰 사건이 그때 그 한동훈이 그 수사한 거 있잖아. 예. 한동훈하고 채널A 예. 수사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윤석열 징계하는데 무단으로 줬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게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예. 윤석열 징계 사건에 예. 무단 도용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연수원에 지금 가 있잖아. 예. 근데 그래도 공무원은 맞잖아요. 예. 이런 자가 노골게 윤 대통령도 욕하고 예. 무엇보다 한동훈이 또 엄청 욕했잖아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뭐 게임하듯이 국정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또 한동훈을 그 비판했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가 알로 본다고 이야기해서 알로 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그 검찰의 규정 위반으로 징계, 예. 추가 징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범죄자한테 스피커 주는 거는 제가 항상 이게 박지원이 원조죠. 아. 박지원이가 이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증거 조작 전부기 재판 중에 있잖아. 예. 근데 매일 방송을 불러. 예. 와 영장 기각된 날도 불러.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범죄자한테 스피커를 달아주는 게 공중파가 할 일이냐고요. 예. 그럼요. 자기 예. 입장을. 예. 이거는 저는 심각한 송영길이도 문제고 예.
박지원이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이도 그래. 그것도 피고이잖아. 아, 그렇죠. 아, 박지원이, 송영길이, 네. 이준석이 스피커 따라준 네. 공영방송에 저는 없애야 된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전파를. 네. 3명.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이준석, 송영길. 송영길. 여기, 이성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윤도 지금 그렇죠. 그 검찰 수사 받고 있으니까는. 예. 재판 중에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 이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방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내정자는 아마 뭐 7월 말, 그러니까 8월 초 돼야지 뭐 임명이 될 것 같죠. 예. 그 임기가 전임자 그 임기가 7월 말, 원래 7월 말이었는데 그때 면직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은 이제 비워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송 개혁이 돼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이 그 최근에 어떤 그러니까 보좌관의 구속 영장이 선고가 됐죠. 보좌관 구속 영장을 보면은 그 송영길이 파리로 출국하기 전에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먹사연에 연결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박 보좌관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게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송영길이 파리로 갔으면은 그것은 벌써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걸로 알고 증거인멸하고 파리로 도피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지금 이게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자국의 좌파 패널들 변호사들이 네. 장난을 치는데 똑같은 게 그 자살 방조 교사가 있어요. 예, 자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그 제가 어떤 사람이요. 예. 자살을 시도했는데 예. 근데 그 살아났다. 예. 구살생으로. 예. 그러면 이게 그 살아난 사람은 처벌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 시도했다가 살았는데 그 처벌할 수 없잖아요. 네. 처벌 안 해요. 그런데 자살 자체는 범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담한 사람 있잖아. 너 자살해라고 교사 또는 이게 자살하는데 방조한 사람 있잖아. 이 자들은 처벌합니다. 이 말은 이게 네. 자살 자체는 범죄예요. 예.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예. 위법한 거예요. 범죄인데 자살하겠다 시도한 사람은 기대 가서 책임이 조각되고 처벌 안 하죠. 근데 가담한 놈은 처벌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증거인멸이에요. 예. 내 사건에 내가 증거인멸하는 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잖아. 예. 왜? 그거는 사람의 인지상정이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수사받아도 제 핸드폰을 없애고 싶겠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처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핸드폰 없애는 거는 범죄는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담하면 그 사람에게 교사방조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게 초기화시킨다든지 예. 또는 이게 컴퓨터를 뭐 숨긴다든지 예. 또는 이게 하드 디스크를 바꾼다든지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범죄입니다. 예. 다만 실제 행위자 범죄자가 행위할 때는 처벌 안 할 뿐이죠. 그건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가 범죄 처벌하려면 구성요건 위법 책임 3단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따라서 이게 가담한 거 범죄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이게 방어권이라고 하는 송영길이나 똑같은 게 유시민입니다. 유시민도 이게 정경심. 와 컴퓨터를 복사해 빼돌린 게 방어권이라 했잖아. 증거 보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잘못된 논리고. 예. 그래서 저는 송영길이는 처벌 안 하지만 거기에 가담한 모든 자들 있잖아. 먹사연에 2명 있죠. 그 여자 회계 책임자하고 2명. 그다음에 뭐 박용수 보좌관. 나머지는 이게 전부 증거인멸로 처벌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이게 그때 송영길이가 외국 관계예요. 송영길이가 무슨 연구하러 가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검찰의 수사가 칼날이 쪼여오니까 근데 이게 저는 증거 다 인멸하고 그러고 이게 도망가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 너 프랑스 좀 와. 직원들 불러가 말 맞추고 이런 짓을 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송영길의 범인 행태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발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 그러고 이게 프랑스로 도주한 이렇게. 그렇죠. 도주 지금 돌아온 게 아니고 도주. 영장 그 판결문 보면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OR입니다. 두 개 다네요. 둘 다 있는 거죠. 엔드가 아니고 OR. 원래는 하나만 있으면 구속입니다. 그럼 두 개 다 있으니까 구속이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좀 궁금한 이야기였는데. 박영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일단 기각이 됐지만은 검찰이 치게 된 결정적인 게 김만배의 입이었어요. 그때 계속 그 서 변호사께서
김만배를 만나서 보니까는 다 부르라고 했다 말씀하셨고 뭐 아마 불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200억 그 박용식에게 약정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를 남욱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만배가 확인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과 김만배의 입이 맞은 건 처음이죠. 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갔는데 자 지금 핵심적인 거 이재명에게 핵심적인 거 428억 남욱은 이재명 거다 하는데 김만배는 내 거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그 기소를 못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그러면 김만배가 남욱과 이제 입을 한번 맞춰서 박영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는 두 번째로 김만배가 428억 남욱과 입을 맞춰서 이재명의 그 혐의를 씌우는 혐의를 그 적용을 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을 더 열까요, 김만배가? 김만배가요. 예. 제가 보기 그 권순일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 재판 근데 그래. 이재명은 안 열 겁니다. 왜 그러냐? 예. 김만배는 이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박영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예. 뭐 200억 주기로 했다 처음에. 예. 그다음에 나중에 50억 주기로 했다. 예. 이거는 불어도요. 예. 김만배한테 이게 피해가 없습니다. 아 불어도. 자기가 몰수될 돈도 없고 아무런 이게 피해가 없는 거예요. 예. 원래 이게 돈을 주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주는 거는 이게 아무리 많이 줘도 징역 5년이 하기 때문에 묻어가는 죄라 그래요. 우리 실무적으로. 예. 김만배 죄가 여러 개 있잖아. 예. 그러면 이게 돈을 뭐 누구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다. 예. 이런 경우는 이게 형량이 추가돼봤자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저쪽에서 요구해가 나 주기로 했다 그래. 그래봤자 이게 형량이 크게 추가 안 됩니다. 예. 뇌물을 받은 놈이 형량이 높지. 준 사람은 돈을 1조, 10조, 100조를 줘도 5년이야. 법정형이 5년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권순일까지도 저는 불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권순일한테 정보를 많이 얻어냈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대법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 있잖아요. 예. 재판이 어떤 상태에서 몇 대 몇이다 어떻게 된다 언제 그 했다.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죠. 계속 이거 가지고 한 게 녹음이 다 돼 있어. 녹음 파일에 있죠. 정영학 계획사 녹음 그러면 파일에 너 있죠. 이거 누구한테 들었니? 너 여기 이발소가가 이발사한테 들었니? 이발사가 그걸 알 수 있어? 권순일 이발사. 물론 권순일이가 서초동 이발사가 별명인데 진짜 이발사는 그걸 알 수가 없지. 누구한테 들었냐 말이야. 그 이름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 판사가 볼 때도 검사가 볼 때도 문제 있잖아. 이거는 불어도 인간적으로는 이게 권순일하고 깨지고 박영수도 마찬가지야. 인간적으로는 형량하다가 째지지만 피해가 없어. 근데 왜 이재명은 안 부르냐? 의리 때문이 아니고. 의리는 이제 없죠. 뭐. 예. 서로 요거는 자기 이게 살려고 하는 건데. 1호가 지돈이면 예. 428억이 지돈이야. 지돈을 계속 남아 있는 거죠. 700억에 700억. 지금 남아 있는 게 700억이에요. 비용 빼고 뭐 비용을 해서 나중에 빼고 428억 예. 주겠다고 한 거지. 700억이에요. 이걸 이렇게 자기는 이재명만 믿고 있더라고. 야, 이재명 정진상이가 잘 싸워가지고 무죄 받으면 그럼 이게 그냥 내 거잖아. 내가 뭐 불 필요도 없고 이재명이만 믿고 있어요. 버티면 되겠네. 이재명이가 428억 이재명 게 아니다. 안 받았다고 하고 정진상이도 지금 무죄 다투잖아. 여기 기소가 지금 이게 정진상이하고 유동규만 기소돼 있어요. 428억이 김용희하고 이재명 아직 기소가 안 돼 있어요. 안 됐죠. 예. 둘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설마 이게 100% 유동규 거라고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진상이나 만약에 유동규나 이재명이 무죄를 받으면 그냥 내 돈 아니냐? 뇌물 준 게 아니니.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거 안 분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인데 이걸 굳이 이재명 측에 줬다고 하면 바로 이재명 뇌물이 되면 몰수예요. 압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700억은 안 분다. 근데 이 권순일까지는 분다. 아무런 피해가 없거든. 불어봤자 자기는 더 추가 피해 볼 게 없어요. 압류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자기 빠져나기도 어렵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권순일 거를 만약에 불게 되면 이것도 새로운 또 이 사법농단 사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는 사법 그 거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거래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문제고 물론 뭐 그 김만배가 그 700억 안 분다고 해서 그 이재명에게 완전히 없어지는 죄는 아닐 거고 또 다른 뭐 검찰이 다른 여러 가지 물적 정황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은 뭐 법원에서는 그것을 이재명 거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정진상이만 428억이 받았다. 이러면 이게 그냥 정진상만 저는 이야기해도 이재명을 떠나서 국민들은 정진상이가 428억 유죄면 그걸 누구도 생각했어요. 그렇네.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은 한 몸이잖아. 분신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박영수 기각에 대해서 지금 이게 좌파들은요.
야, 너 박영수가 검찰이니까 곽상도처럼 봐준 거 아니냐? 윤석열하고 인연으로 그러면서 이게 검찰이 부실 수사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검찰만 요구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게 단언하건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 50억 클럽이요. 예. 수사가 어려운 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고의 법꾸라지들이에요. 아, 그러네. 지금 보세요. 김수남은 검찰총장, 최재경은 민정수석, 곽상도. 박영수도 중수부장, 예. 곽상도도 민정수석. 아, 야, 권순일이 대법관. 예. 이 자들이 쉽게 야. 바뀌었어요. 곽상도는요. 예. 호화군단이에요, 호화군단. 사상 초유로 세금 떼고 내걸 받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혐의는 예, 예. 세금을 20몇억 뗐잖아 아들. 그러니까 아들, 예, 예. 그다음에 이 박영수는 달러 받아가 11억 가져가고 맞아요. 아파트 8억 가져갔잖아. 예, 예. 이걸 혐의에 이번에 못 연 거예요. 예. 이거 이어가지고 재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냐고. 예. 딸도 야 장성한 딸인데 남이지. 그렇죠. 이래버린다니까. 곽상도도 자기 아들 뭐 그런 식으로 논리를 댔잖아요. 원래 이게 50억 클럽이 진짜 벅꾸라지니까 어려운 수사인데 예. 제가 보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예. 검찰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겁니까? 예. 근데 다른 거 다 떠나도 예. 최소한 보세요. 박영수가 변협회장 나왔거든요. 아, 그때 3억도 줬다고 했죠. 그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것만 해도 이게 구속 사유입니다. 그렇네요. 3억이고 근데 뭐. 5억은 교묘하게 외사촌 이기성이한테 받아가지고 예. 투자한 것처럼 이겼다니까. 예. 근데 이게 뇌물 받은 걸 하기에는 이기성이가 김만배하고 공범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 예. 다툼이 있잖아. 예. 5억은 좀 이게 워낙 교묘하게 예. 박영수가 벅꾸라지니까 예. 꿈이 났지만 3억 가져간 건 분명하잖아. 예. 이것만 해도 저는 이게 영장이 돼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대출해 주기로 하고 앞에 그 컨소시엄 해가 약속한 거는 모든 사람이 불거든. 김만배, 예. 남욱, 예. 정영학. 예. 근데 이걸 판사가 기각했다? 예. 이거는 저는 이게 그 결국 김명수 사법부에서 예. 검찰 물 먹어봐. 예. 검찰이 물 먹으면 누가 죽어요? 한동훈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죽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김명수나 예. 권순일이 방어가 되잖아. 예. 따라서 이게 저는 판사, 사법부를 이렇게 비판해야 된다.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검찰도 열심히 했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박영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일부 좌파 패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검사 선배라서 이 검찰이 기소장을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을 좀 부실하게 했다. 수사 부실하게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박영수 특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검사들 사이에서 작용을 해서 영장을 부실하게 기재를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50억 클럽은 초호화 군단이고 정말 법꾸라지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어쨌든 최선의 수사를 다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법원에서 김명수 처제 법원에서 무력화시켜버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예,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네. 네. 오늘 또 7월 1일 보내드린 서정국의 법대로 역시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